안녕하세요. 담양의 뉴스, 아니 신문 읽어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맨날 하는데 이렇게 매번 틀려요. 자, 오늘은요. 매일경제부터 볼게요. 3, 2, 1. 자, 매일경제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적폐수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지만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가장 힘든 건 정파에 따라 대립이 격렬해지는 현상이다. 적대감이 국민 사이에서도 높아지는 게 걱정스럽다라면서 요즘 현상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쳤네요. 이 자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른 내용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단독 기사입니다. 포항 지진 불똥. CO2 저장 사업이 전격 철수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 때문에 났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열 발전과 CO2 저장 사업은 좀 다른데 주민들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고 또 반발을 하자 기후변화 핵심 기술인 이 CO2 저장 사업이 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무일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반기 듯 문무일 사이 굳힌 듯인데요. 지난 1일 이틀 전에 이 패스트트랙 지정 비판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굳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난 1일이었죠. 입장문을 통해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른 얘기는 최악의 지방경제, 서민금융 덮쳤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값 바닥 찍나 28주 만에 하락세 멈춰라는 기사들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책상 몇 개 놓인 이곳이 한국 AI 거점이다 라면서 사진이 실려 있고요. 박찬주 전 대장 이야기가 있네요.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 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관병 가혹행위와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무죄 무혐의 판결을 얼마 전에 받았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우리 사회 주류에 대한 청산이다 라면서 적폐청산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패스트트랙에 반기를 드는 여당 일부 또 검사, 판사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신호탄으로 일선 검사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도 지역구 의석수가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11일에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이죠. 라고 했고요. 또 범여권에서 의석수 변동폭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 이야기는요. 국정농단 반헌법적이다. 적폐수사 못 막는다. 라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역시 적폐청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여야의 극한 대립도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협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노력을 해나가겠다. 과거에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문 대통령이 살아 움직이는 적폐 수사는 통제할 수 없다. 통제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고요.
역시 다른 신문들과 같이 적폐 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살아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종북 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수사권 조정 법안, 검찰은 반대, 경찰은 찬성,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에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고요. 문 총장의 입장을 반박했다고 해요.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면서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공식 입장을 주고받았어요. 두 조직 모두 이 문제에 사활을 걸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문 총장은 지난해 3월에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공 민영 아파트 60% 층간소음 부실 시공됐다라는 내용도 실려 있고요. 중앙일보로 가볼게요. 역시 문 대통령 적폐 수사 끝내라는데 그 부분은 타협 어렵다라는 내용이 제목으로 뽑혔고요.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또 인사에 대해서 이제 탕평 인사가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네요. 대통령은 첫째는 인사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 등용을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생각이 유연성과 폭이 넓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이 청와대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방향을 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다음 주에 뉴욕에서 북한 접촉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일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제안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하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뉴욕을 들를 때 북한 측 인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스가 장관같이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관방장관의 해외 출국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이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꼭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아베 총리가 어제 보도된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조건을 달지 않겠다. 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자,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수사 중단론에 수사 통제해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일면에 실었습니다. 전 정부 국정사법농단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죠. 다른 내용들 역시 다른 신문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 대법 선고 앞서서 이재용 만난 건 촛불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진보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이었죠.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게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대법원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신문에서 처음 보는 소식이죠. 자,
줄지 않는 우리 곁에 김용균들 작년에도 하루 3명 산재 사망이란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담행의 신문 담행의 신문 일면 읽어준담 끝났습니다. 오늘은요. 매일경제,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까지 5개 또 함께 해봤습니다. 내일 뉴스와이드에서 또 관련한 내용 다룰 테니까요. 내일 뉴스와이드에서 함께 해주세요. 뉴스와이드에 함께 해주세요.